글씨가 막 세게 해서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죄송해요. 네, 네.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이해찬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박광원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경기지사님 함께 착석을 해주시고, 외에 당 지도부 및 시도지사님들께서는 뒤편으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간단히 배워보시죠. 제가 아까 평소에 자, 화이팅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면 화이팅, 지방자치 하면 화이팅. 자,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지방자치 화이팅! 예, 마치겠습니다. 자,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병현 수석사무부총장입니다.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국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표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바로 이하 외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지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하 다음 지도부는 되게 간사를 인별이 간사. 네, A사 또 이것이 시장님께. 예, 전해철 예결위 간사입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그 다음에 소병훈 사무조직사무부총장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소개를 해야죠. 아니신데 그러시네.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여기에 순서가. 그러면은 안전 순서대로, 안전 순서대로, 광역단체장님의 최문순 협의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만순 인천시장님, 서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이춘희 세종시장님, 이시용 충북지사님, 송하진 전북지사님, 오거돈 부산시장님, 이용석 광주시장님, 송철 울산시장님, 이재명 경기지사님, 김용록 전남지사님. 그러면은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주 일정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간담회인데 예산정책협의회, 번역별 당정협의회, 현장 방문까지 시도사람이라고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은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하고 올해 이제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하려고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가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저도 그냥 전당대회 때 가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일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의 투쟁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잘 처리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를 국회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차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경력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능한 한 본회장을 위해 나머지 기능이 많이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정책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지방을 다 다니면서 했는데 올해는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니지 못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서울로 오셔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려면 하루에 그 한 번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면담 일정이라든가 행사 일정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다음에 서울에 오셔서 중앙언론에 보도 때 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강원형 일자리는 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등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들도 그렇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확산되는 그런 좋은 징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당에서 정책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다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정책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정책을 발굴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말하면 거의 경제 전쟁을 벌이다시피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립경제를 만드는 소재 장비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계획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2,700억을 우선 투입을 했고 내년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그 자립 기반을 만드는 특히 특정배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경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M&A를 해서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변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 국무회의에서 2조 원 규모의 R&D 예산면제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R&D 지원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8월 말쯤에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재에서 자립을 위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긴급한 것들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정 간에 아주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공주에 있는 그 불화수소 공급하는 서울그레이드라는 회사를 가봤는데 거기서 참여한 기업들의 얘기가 전에 같으면 작년에 아무리 얘기를 했더라도 꼼짝도 않았던 환자부가 이번에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의도 오고 뭘 요구하면 즉각 실행해주고 해서 확실히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꺾이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동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베 정부도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야도 그걸 제품을 납품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자립형 경제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광원 최고위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그 각 지자체에서 그 기재부나 경제부처를 통해서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또 당을 통해서 예산한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책위에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지자체당 한 5건 내지 6건 정도씩 되는데 정책위장이 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체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전차가 미흡하거나 그런 것들은 예산 적정 협의를 할 때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정부 예산은 이제 심의를 할 때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때 이제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많은 것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위장이 국회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이어서 박광원 최고위원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박광원입니다. 제가 이 방에서 회의를 1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취재팀이 많이 오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신 시도지사님들께서 한 자리에서 모시니까 언론의 관심도가 대단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함께 모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지사님, 시장님들이 했는데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는 그런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아주 급한 절실한 그런 명제임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권을 시행해야 된다는 과제를 던지셨고 또 우리 당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저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상임위원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당 지도자님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현안을 건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찬남 대표님께 지방정부위원회를 대표해 기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책임 제5위원으로서 늘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강원 최고위원, 당정 예비를 통해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계신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외계리 간사를 맡아서 지방정부들의 예산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우리 전해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당 지도지사님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시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실적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달성했고, 지방정부들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맞서 피해기업 지원과 국산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지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들 어려움을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예산정책 협의회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예산정책 협의회를 17개 시도별로 모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대표님께서 총선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를 전부 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시도는 중앙에서 하고, 또 현장을 직접 해야 하는 곳은 당대표님까지 못하시면 원내대표님, 정책위원장님, 또 사무총장, 외길이 간사님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반기 예산정책회의가 잘 챙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일가요양법이나 지방자치법 일부 정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지방소비세율 11%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 1단계 완성되려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이 빠르게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부처들과 실무협의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지방정부들이 내년 예산에서 높아진 지방 소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이 지방세법 개정을 전제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그에 준해서 짜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기는 합니다. 바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생활리소시 사업들이 지방정부 요청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지역과 현장 곳곳으로 선회될 수 있도록 우리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심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국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지도지사님께서도 당과 정부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지도지사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도지사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위원장 잘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2번 발언을 하게 돼서 하나는 포기하고 강원도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조정식 의장님, 김두관 위원장님, 특별히 전해철 간사님, 하정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먼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동해안 산불 복구 작업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셔서 아마 재난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특히 최근에 추경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00억 원 넘게 편성해 주신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적,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화재 원인을 제공했던 한전과의 여러 가지 분쟁 해결이 남아 있는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것도 합의에 의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모범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 뵈러 간다 그러니까 건설협회에서 건의를 좀 여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당의 결정으로 전국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 전부 결정됐습니다. 시도지사님들 앞으로 23개 사업에 24조 원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액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게 지역 건설 업체들에게 지역 의무 공동 도급으로 40%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건의 말씀을 좀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 건설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데다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럴 때는 지역의 40% 의무 도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꼭 관철시켜 주셔서 당과 정부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최전방 지역, 지금은 이제 이름을 고쳐서 저희가 평화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적적지역 이렇게 불렀다가 적경지역으로 불렀다가 저희들이 이름을 바꿔서 평화지역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군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군 구조 개편이지만 실제로는 군 장병들을 대폭 감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군사 기밀로 분류가 돼서 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부대가 운동하는지 전혀 좀 알려지지가 않아서 주민 정책을 세우기 힘들고 주민들도 이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좀 더 이걸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압력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건의인데요. 지금 우리 강원랜드가 다른 나라에 가면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드베이처럼 가족형 문화예술 공연으로 변화하는 데서 아주 화려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만 아주 옹색하게 도박기업으로 저렇게 남아있고 지역의 이미지도 버리고 또 지역 경제도 이렇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처럼 한번 만들어 주십사는 이런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또 특별한 언급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뒤따라서 강원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원형 일자리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자금과 사람을 모아서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국비 저희보다는 좀 부족해서 국비 지원을 부탁드리고 서울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인천시장님 이미 구매 계약을 저희하고 해주셔서 이 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쟁이 많은 사안인데요. 저희들은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설악산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니까 등산로가 3-4m씩 넓어지고 돌과 나무 뿌리가 다 이제 드러나 있고 거기에 빗물이 따라 흘러서 이것이 설악산을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당에서 정책을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이제 설악산에 오더라도 설악산 즐길 방법이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네, 최문순 지사님 굉장히 길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서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전체 아마 시도지사님들의 제안과 인사 말씀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아마 우리 정책위로 접수를 시켜주시고 주요한 요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제 말씀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지도지사들 중에 멀리서 오셨는데 제일 끝에 하시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말씀들이 드셔서 저도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온 김영록 전남 지사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원래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설마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우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당과 이해찬 대표님께서 시도지사부가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한 소통 자리를 자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김두관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전해철 국년 20안 되시네요. 전해철 얘기를 간단히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날 대통령님의 전국 경제 투어에서 청년 경남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에 대해서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여수 목포에서 시작해서 신우주로 향하는 한 항해 경제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해안 신성장 관광배출 조성 사업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서 국가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타 민재 사업을 지난번에 2월달에 이렇게 해서 크게 지역에서 홍보되어 있고 사실은 많은 큰 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은 2단계 사업들도 생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고흥구간 국도선기역이라 16번 국도선기역, 광주고흥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런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라선이 KTX 증편이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말이면은 관광객도 못하기 때문에 지역분들을 말할 거 없고 지금 굉장히 불편이 많고 오버부킹이 대단히 크게 지금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라선 증편을 꼭 낮은 시간에 해주십사 해서 최근에 증편이 입구됐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고요. 제가 건의를 했더니 차량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빨리 구입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 구입해서 투입할 때도 예타 사업이 돼야 되고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너무 많은 소요 기간이 들어간다 생각이 돼서 지금 예를 들면 8량이 달린 것을 더 늘려서 16량이 다니게 하면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어서 당에서도 절차를 좀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이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당론 발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세,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도 김동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드렸습니다만은 내년 10%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서 재정분권이 결국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가도록 이렇게 대책을 좀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작년 10월달에 부처활동 발표문을 보면은 재정분권 추진 방안 기본 원칙,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 재정 제도보다 분리해지는 경우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낙후 지역들이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좋은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왕 우리 전남지사님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가깝다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 송하진 전북지사님
기회가 왔을 때 감사합니다. 저는 비교적 짧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0일 날 어제 그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까 우리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소재 부품 장치 산업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레이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를 대한민국은 거의 다 사용을 해왔고 지금도 모든 기업들이 도레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주시장 시절부터 2006년도부터 탄소섬유 개발에 앞장서서 탄소융합 기술원 효성과 함께 세계 세 번째로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을 시켰고 결국 효성을 전주에 지시켜서 지금 2,000톤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수요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소재 산업은 결국 발전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격려차에 오셨고 요즘 일본과 관계 때문에 드디어 어떠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효성에서 1조 원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라인 생산 라인을 10개 라인으로 28년까지 완성하겠다. 문제는 수요입니다. 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효성 제품을 수도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 일진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부분 시험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에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탄소가 전라북도만 있다 보니까 법을 제정을 해놓고 그 뒤에 뭔가 포탄적인 컨트롤 기능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을 국회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고요. 뭐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약간 그 여야 간의 요즘 갈등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 제2소위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빨리 통과가 돼서 탄소산업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남원 서남대 폐쇄된 이후에 우리 당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도민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역시 부지까지 다 모든 분이 다 됐는데 법안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인 공청회 심사를 한다든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과의 약속도 집으면 더 어려워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각별하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것만 말씀드립니다만 군산 조선소 역시 문 닫은 지가 만 2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다행히 GM공장 부지는 매각이 돼서 지금 분산형 일자리 형태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두리기보다는 완벽하게 하겠다 해서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선소만 현대중공업이 아직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선 선조 물량 또 부품이라도 조만간 좀 해주셔서 중간도 그동안 오늘 같은 협력업체라든지 시민들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데 각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뭐 비교적 많이 받아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셔서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새만금 신앙만이 금년에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2선석으로 가기로 했는데 부처에서는 2선석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한 선석을 깎으니까 기왕이면 해줄 것 2선석 30%만 더 보태면 되는데 네, 깎았는가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 부분도 좀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교통 부분 보전도 3조 3년간 하는 부분도 낙후된 지역은 3년이 지나고 똑같이 낙후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기간을 좀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 보전 기간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기왕 우리 가까이 계신 광역 시도지사님께서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먼 데서부터 하시는 걸로 해서 우리 저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 양보를 하려고 하더니 양보할 때는 부산시가 제일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요새 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당의 중앙당의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고 또 여러 시도에서도 아주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걸려줘서 아주 크게 힘이 납니다. 지금 옆에 우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 공연이 또 강원형 일자리 사업, 부산형 일자리 사업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최근에 전기차 부품 단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무려 10만 평의 부지에 3만 평이 본사 건물이고 그 외에 현대업체의 건물이 들어서는 공장이 들어서는 이런 엄청난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7,600억, 또 일자리가 4,300명이 생기는 이런 큰 사업입니다. 이게 요새 하도 광주형 강원역이 뜨는 바람에 별로 이게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산 쪽에도 이런 참 반가운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쪽은 지금 큰 현황이 뭐니뭐니해도 여기에 울산시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문경시도지사 손을 잡고 지금 한 800만 원의 수건 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당 대표님께서도 아주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활기찬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든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해가지고는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 확장성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설사 우리가 모두를 다 양보를 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합시다 하고 해도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800만 우리 국민의 뜻을 좀 더 반영할 수 하는데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 대통령님께서 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라든지 또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문제 그리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이러한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카메라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거돈 시장님부터 해서 그 다음에 광주 이용섭 시장님, 송철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시동 지사님부터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당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지난 일요일 날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 수영 연맹 그리고 각국의 선수단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아서 극찬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 그리고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고 하는 3대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당에서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 그리고 여러 시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수영의 불모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줬습니다. 이번에 메달이 228개인데 주최국인 우리는 딱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지만 이대로 가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경험과 성과,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레거시 사업, 유산 사업에 중앙정부와 당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국수영진흥센터가 설계비가 정부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도 육성하고 지도자도 양성하고 그리고 수영의 대중화, 생존 수영의 활성화 이런 쪽에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규영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그저께 20일 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강규영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모델이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강주 글로벌 모터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해서 예정대로 2021년에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가지만 그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강규영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와 당의 컨트롤 역할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후에 발표된 강원형, 구미형, 울산형, 군산형 또 방금 전에 우리 오거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다 자동차 산업 관련 사업입니다. 저는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투자되고 과잉 공급되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들이 고유함과 특수성을 가져가지고 특화할 수 있도록 그걸 중앙정부와 당이 절실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도 다른 지자체의 SOC 사업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4,061억인데 저는 인공지능 산업,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4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일본을 제끼고 추월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61억이라고 하는 돈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5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강규의 5.18, 대한민국의 5.18에서 세계 5.18로 널리 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 세계화 예산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인사 말씀을 정치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울산의 수십 년 묵은 현안들을 예탐문의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에 예산 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예산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실어주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에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울산의 경우 지역 거점 혁신 성장이
어떤 그 타켓을 에너지 분야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분야의 부유식 풍력 발전이라든지 수소 경제, 또 본부가 오일 가스 허브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중앙의 온도를 보면 지방에서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열이랄까 이렇게 추진 의지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유식 풍력 발전의 경우 어떤 세계적인 학회나 또 선진국을 방문해 보면 한국의 울산 앞바다에다가 거대한 현재 6기가를 2030년까지 목표를 삼고 이미 기업들과 MOU까지 체결한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데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울산이 가장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이런 도시적 풍력 발전을 세계적으로 주도할 만한 그런 도시라고 제가 덴마크의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처음 발명하고 북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일으킨 장본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만큼 울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산업부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실증 사업을 위한 어떤 그 정책 결정을 계속 머무르고 있고, 별로 이렇게 울산에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현실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에 관해서도 지금 수소산업진흥원에 관련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더 추진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도시로 열심히 달려가보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지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관계로 의례적인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간단히 몇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나 급박성이 사실 경기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당과 정부가 경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발맞춰서 경제도 열심히 준비해 가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사회가 이제 투기 사회에서 이제 노력하는 사회로, 노력 사회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소위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뭐 집을 가진 사람, 또 집을 못 가진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 속에서도 보니까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전 주택 값을 잡는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쉽게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물을 취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남이 생산해놓은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좀 취득하는, 거기에 꿈을 두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문제를 좀 당에서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려고 해보니까 부채 비율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법령상은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을 400%까지 허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250% 묶어놓고, 그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노력해서 정부가 좀 300%까지 좀 완화해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300%도 사실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 비율, 자산을 취득해서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사실 그 부채만큼 자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산은 계산 안 하고 부채로 잡으니까 일정 수 이상의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지방 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기초한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의한 소위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논쟁은 이 초과 근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수분양자가 취할 것이냐의 논쟁이라는 거죠. 사실 대체는 되지 못합니다. 저는 뭐 건설업자가 취하는 것보다는 수분양자가 취하는 게 낫다고 보지만 결국은 투기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발에 따른 근로소득, 부동산 근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뭐 토론을 했습니다만 근로소득 환원 제도에 대한 좀 관심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대표님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제안 말씀드렸던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도 준비해야 되고 부동산의 이러한 경제 왜곡도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기본소득으로 쓰기만, 기본소득용으로만 쓸 도보유세 같은 걸 도입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도움도 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관심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시영 총괄지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고맙다는 인상을 선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워낙 세게 말씀하셔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법안 관련된 몇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통과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 충북에 주로 해당되는 건데, 시멘트 미세먼지 피해가 아주 극심한 이런 건데 톤당 1,000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세도 생겼고요. 화력발전세도 생겼거든요. 지역개발세 개념으로. 그래서 시멘트가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올렸는데, 혹시 이거 좀 만들어주셔서 원자력, 화력, 시멘트가 같이 형편을 갖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북의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소방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근거법이 없어서 현재 지자부의 예타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타 심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인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좀 개정해서 그 근거를 좀 넣어주면 바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타가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통부예진흥법 개정안 현재 문체위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한국무예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근거로 한 법입니다. 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타를 했는데 BC가 0.944가 나와서 잘 나왔습니다. 문체부가 그동안 이제 반대 기류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동의하는 거를 이렇게 전환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좀 이걸 통과시켜 주시고 전통무예진흥원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무예 마터십 대회가 8월 30일 우리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무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올림픽위원회에서 쓰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갖고 있는 무예 마터십입니다. 약 100여 개국에 4천여 명의 세계 선수가 오고, IOC 위원이 한 10명 정도 오고요. 가이스프 회장서부터 회장단들이 많이 오고, OCA 회장단, 그 다음에 NOC 회장단, 그래서 IP에서 세계 스포츠 무예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오늘 아침 매무대 행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마시에 좀 대표를 비롯한 우리 미라공연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간에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마침 워크숍이 많이
있다고 해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좀 일부 문체위원들하고 관련된 위원들은 좀 지시를 내리셔서 역행하시기 꼭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시고 우리 시도지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겠습니다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7시에 개막식이고 5시 반에 만찬이니까 오시면 제가 아주 성대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참 관심을 많이 주셔서 이해타 면제 사업 중에서 우리 충북 관련된 강우축 그리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것이 이제 이해타 면제 적정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호남 고속철하고 충북선하고 연결하는 연결선이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다가 적정 검토에서 빠졌습니다만 당에서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셔서 지금은 빠졌지만 이제 계속 검토 사항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보수박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선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아시안게임을 2030년에 공동 유치하자 합의를 봐서 현재 이거에 대한 용역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경기 대회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 다 쓰는데. 그 다음에 저비용 고효율로 대회를 치르겠다. 그런 방침인데 4개 시도가 합의를 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우리 당에서 이걸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이춘희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가 방금 2030의 아시안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2030에는 월드 엑스포를 여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부산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엑스포도 엄청난 행사이고 또 아시안 게임도 거친 행사인데 과연 같은 일에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 아시안 이제 16 아시안 8 올림픽에서 서로 이게 조화를 이뤘는데 이번에도 2030 30년 아시안 게임 32년 올림픽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게 모양을 갖출 것 같아서 부산에서 하는 그것대로 추진하더라도 이걸 좀 꼭집에서 좀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행사를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아무도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 비공개 회의에서도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우리 공개 회의에서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당 대표님과 당시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제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입지는 거의 이견이었고 또 이전 범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고 당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요. 후속적으로 해야 될 게 첫째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려면은 제일 먼저 설계와 관련해서는
설계 공모가 진행돼야 될 텐데 그 설계 공모를 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만 그 대안 중에서 어느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좀 빨리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이제 모든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대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말씀이셨는데, 그런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9.8%가 되고, 아마도 금년 중에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 분권, 지방 분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취해왔던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 다시 한번 접근해보고, 예를 들자면 오늘 주제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이나 이런 일들이 또 신속하게 돼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리 세종시와 또 10개 혁신도시의 그 혁신도시의 성격에 맞는 기관이 추가적으로 생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도 한번 먼저 수도권이 잘 잡으면은 제가 다시 또 이전 결정을 해도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 그 사이에 만들어진 공공기관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공공기관 처음에 입지를 결정할 때 우리 세종시도 좋고 이렇게 혁신도시도 좋고 그 성격에 맞는 기관들은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초기 그 공공기관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생길 필요가 있지 싶고, 기왕에 만들어진 공공기관도 그 성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고, 지난번 당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때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는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원에서 좀 특별히 좀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근데 국정과제 하나는 자치분권에 관한 시범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자치분권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당 대표님께서 이번에 내주셨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통과시켜주십사는 그런 어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정책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예타 면제 대상 확정된 것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들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후속 예산 반드시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또 규제 자유특구 관련해서도 그냥 후속 예산에 대해서는 꼭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사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태전 대전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 당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국토교통위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대전 지역의 청년 학생들에게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된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교도부가 마련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이 안이 잘 통과되어서 우리 대전 충남 지역 청년 학생들에게도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와 적용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 부탁드리고요. 이미 여러 차례
저와 양승주 충남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대전 충남 지역 시도민들의 큰 바람이고 반드시 내년 정도에는 혁신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고 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와 정책 지원 용역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이 내년도 총선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대전, 충남 두 지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원천 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책들이 많이 논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되어졌던 재창조 마스터 플랜 사업은 현재 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선도 과제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덕 특구의 융합연계혁신센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창의혁신공간 조성 그리고 혁신 캠퍼스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대전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자력 관련 주변 시설에 대한 지원 법률 개정안도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은 원자력 연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전국에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 폐기물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고요. 사용한 핵연료도 4.2톤이나 현재 보관되어 있고 바로 한 500m 주변 1km도 안 되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안이 매우 가중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남춘 인천시장님 말씀입니다. 예. 먼저 감사 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천 송도에서부터 우리 남양주 마석을 있는 GTX 비노선을 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 조정식 의장님 감사드리고 최고위원 감사드립니다. 인천이 사실은 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제력으로는 서울 경기하고 묶여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규제자료 특구도 제재돼 공공기관 다 뺏겨요. 장관의 신청하면 다 떨어져요. 이런 홀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큰 결정해 주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또 이 순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 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또 GTX-A는 벌써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한 준공이 개입이 한 3년 이상 이제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민간 투자자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좀 앞당겨 주셔서 GTX A, B, C 노선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면 저는 투자의 효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건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LH 이 문제입니다. 이 인천 시민들이 30여 년이 넘게 사실 그 악취와 그 교통, 소음 이런 모든 문제들에 이제 부담을 안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천막 쳐놓고 이거 수도권 메리트 연장하면 안 된다라는 또 농성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걸 대체 메리트를 찾는 조건으로 이제 2025년까지 연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용역을 이제 해보고 후보지들을 선정하니까 그게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후보지라고 거명만 되면 뭐 그냥 그 지역이 팍 뒤집히고 여야 간에 막 이거서 정치적 이슈화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현재 그 용역조차도 지금
완벽하게 대회에 공표할 수 없는 자인데, 저는 그래서 이 그동안 관계 우리 경기도 우리 서울시, 인천, 그 다음에 환경부의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획기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총리 시절에 우리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하셨듯이 획기적 인센티브의 제시와 그 지역을 어떻게 깜짝 놀라게 변모시켜줄 거고, 앞으로 그 매입을 할 때도 음식물을 그대로 갖다 놓는, 쓰레기를 그대로 갖다 놓는 진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또 확고한 정책적 방향,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하지 않는 한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현재도 사실은 인천 시민들은 굉장히 그 지금 이 진도가 늦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사실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셋은 이제 환경부가 반드시 여기 같이 해야 된다. 인센티브의 제시서부터 또 환경정책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매입지가 가는 지역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환경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정책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소극적인데 그런 면에 관해서도 당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할 말은 많지만 이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개 발언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많이 가졌으니까 인사 말씀 생략하고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일 무역 수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잘 극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지금 현재 부품 산업을 국산화한다든지 또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이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편적 정책이나 이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에 관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학기술부 만들고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부총리로 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에 대한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게 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더 이 정부 기부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경제 위상을 좌우하게 돼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훨씬 이것만 다루는 그런 정부 기부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뭐 국책연구원은 그 임시적인 어떤 정책들,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노벨상을 배출한 일본의 이학연구소라든지 또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라운호프 연구소 같은 이런 보다 더 원천 기술에 기초과학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는가.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부족하지만 최근에 기술연구원이라든지 또 물리연구원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하기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일본 수출의 장애로 인해서 근데 제가 통영에 보니까 분장을 한 700톤이 지금 창고에 있다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 지금 중소기업의 물품이라든지 또 농촌에 못 팔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좀 팔아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시도지사님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가져오시면 부스들을 설치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이 전국 체전 100주년인데요. 그 상징 이게 해원이고 이게 해트입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오는 이게 스포츠의 큰 제전이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이쁘게 생겼네. 예, 우리 시도지사님들의 아주 지역 현안의 절박함과 열정이 함께 결합돼서 예정된 시간보다 약 한 30분 이상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개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